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네 자매, 전부 한국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네, 맞아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가 전부 같은 나라,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어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들 믿지 못해요. 심지어 부모님조차 처음엔 경악하셨죠. 설마 내 자매가 전부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이야. 한국에 한 번도 관심 없던 제가 단순한 여행으로 떠난 한국에서 운명을 만나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줄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을 뒤흔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야라고 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28살 기자예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세상을 탐험하는 걸 꿈꿨어요. 지금은 일본에서 꽤 유명한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각국의 문화를 취재하는 게 제 일이에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3명의 언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모님은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세요. 외국 생활을 하거나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건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야야, 너도 조만간 한국 갈 것 같아.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말할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난 일본에서 살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3명의 언니가 모두 한국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저는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우리 자매가 어떻게 다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죠? 마치 운명처럼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외국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집안이에요. 다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일본에서 일하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첫째 언니 미즈오가 한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미즈오, 너 진심이야? 한국에서 살겠다는 거야? 응. 나 정말 사랑해.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지만 언니는 결국 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언니 레이카도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설마 했는데 셋째 언니 토아까지 한국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일본에 남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언니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언니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저만 남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일본에 남아있는 게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들이 저를 초대했어요. 사야, 우리 한국에서 다 같이 모이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굳이 내가 가야 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언니들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2주 동안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나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언니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저는 한국이 저한테 맞는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일본이 좋아. 한국은 그냥 언니들이 사는 나라일 뿐이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끝나면 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나 저는 몰랐어요. 그 2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려.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저의 첫 번째 생각은 공항이 엄청 크고 깨끗한데 사실 저는 일본의 공항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넓고 현대적이었고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입국 심사도 엄청 빨랐어요. 저는 원래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 긴 줄에 서 있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여긴 순식간에 끝났어요. 언니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사야야, 잘 왔어. 응. 언니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공항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지하철? 택시 타자.
그게 제일 편하지 않아? 그런데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대중교통이 훨씬 편해.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일본에서는 택시를 타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하지만 언니 말을 믿고 버스를 타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버스 안에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충전기도 있었어요. 의자도 엄청 넓고 깨끗했어요. 이거 비즈니스 클래스 기차 같은데 처음부터 저는 한국이 이렇게 편리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언니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했죠. 하지만 첫날부터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언니들이 사는 집에 도착했어요. 집은 넓고 깔끔했고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한국의 전형적인 가정집이었어요. 그리고 형부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야, 반가워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형부들은 다정하게 웃으며 저를 챙겨줬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일본에서 남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내의 가족을 챙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첫날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이 제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따뜻한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너무 피곤했어요.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와서 그런지 몸이 축 늘어졌어요. 언니들이 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사야야, 피곤하지? 얼른 씻고 자. 응, 그런데 화장실 어디야?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어? 변기에서 물이 나와? 한국의 비데였어요. 일본에도 비데가 있지만 이건 버튼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따뜻한 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신기해서 이것저것 눌러봤어요. 아, 차가워. 물을 잘못 눌러서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화장실 밖에서 웃었어요. 사야야, 비데 처음 써봐? 아니, 근데 이건 좀 다르네. 한국 건 기능이 많아. 그렇게 화장실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온 후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저를 깨웠어요. 사야야, 일어나. 오늘 시장에 가자. 시장?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시장에 가자고 했어요. 한국 시장은 재미있어. 직접 가 보면 알아. 언니 말에 이끌려 집을 나섰어요. 시장은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골목을 지나 넓은 길로 나오자 커다란 시장이 나타났어요. 시장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저기서 활기찬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와요. 맛있는 떡볶이 있어요. 여기 국밥 최고야. 한 그릇 하고 가요. 상인들이 손님들을 부르며 활기차게 장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장을 본다고? 일본 시장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인데 여긴 완전히 달랐어요. 언니, 사람 진짜 많다. 정신없어. 그치? 근데 여기만의 매력이 있어. 언니는 익숙한 듯 시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조심스레 따라갔어요. 그때 떡볶이 가게에서 아저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일본 사람인가 봐. 한번 먹어봐요. 서비스야. 그러면서 떡볶이를 하나 내밀었어요. 저는 놀라서 언니를 쳐다봤어요. 먹어봐. 한국은 서비스 문화가 잘 돼 있어.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맵다. 입 안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이거 맛있는데? 그렇지. 한국 음식, 먹을수록 빠져든다니까.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한국 시장의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언니가 말했어요. 사야야, 한국에서 커피 한 잔 마실래? 응, 좋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어요. 카페가 왜 이렇게 많아? 정말 한 블록마다 카페가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커피를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데 한국은 카페가 너무 많아서 신기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해주세요. 키오스크. 저는 처음 보는 기계 앞에서 당황했어요. 일본에도 무인 주문 기계가 있지만 이렇게 작은 카페에서도 키오스크를 쓰는 건 처음 봤어요. 언니가 도와줬어요. 여기 터치하면 돼. 카드 넣고 결제하면 끝. 저는 겨우겨우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렸어요. 차야, 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을 불러줘? 응. 한국 카페에서는 주문할 때 이름을 입력하면 이렇게 불러줘. 일본에서는 보통 번호표를 받거나 테이블 번호로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손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네. 오히려 편리한 게 많잖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여행자로서 경험하는 게 좋은 거지.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요.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신기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해. 언니들이 결혼한 한국 남자들은 일본에서 흔히 보던 남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처음엔 언니들이 그냥 잘 만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언니들의 생활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첫째 언니 하루토는 한국에서 출판사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가 바쁜 날이면 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줬어요. 아침부터 놀랄 일이 있었어요. 차야야, 일어났어? 커피 마실래? 형부가 저한테 커피를 내밀었어요. 향이 너무 좋았어요. 형부가 직접 내렸어요? 응. 매일 아침 하루토한테도 내려줘. 남편이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준다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남편이 출근하기 바빠서 이런 걸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내렸어요. 언니가 나오자 형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도 힘내, 여보. 언니는 익숙한 듯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같은데? 둘째 언니 레이카는 한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리를 좋아해서 직접 일본식 디저트를 만들어 팔고 있어요. 그런데 형부는 그 일을 엄청 도와줬어요. 주말 아침, 저는 형부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부 뭐 하세요? 응, 청소하는데. 형부는 바닥을 닦고 빨래까지 하고 있었어요. 형부는 집안일도 다 해요? 그럼, 같이 사는 집인데 당연하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남자가 집안일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도 집안일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형부는 너무 자연스럽게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레이카 언니가 일하니까 내가 도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순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셋째 언니 토아는 한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는 퇴근이 늦을 때가 많은데 형부는 항상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언니 아직 안 왔어요? 응, 곧 올 거야. 저녁 시간이 되자 형부가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형부, 요리도 해요? 그럼, 토아가 늦게 올 때는
내가 저녁을 준비해. 잠시 후 형부는 따뜻한 된장국과 생선구이를 내왔어요. 이거 일본에서 엄마가 해주던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도 요리를 잘하는 남자는 많지만 이렇게 매번 챙겨주는 건 보기 힘들었어요. 그때 언니가 들어왔어요. 여보, 다녀왔어. 고생했어. 밥 먹자. 언니가 자연스럽게 형부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 남자들은 다정하구나. 언니들의 남편들은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스스로 행동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달랐어요. 레이카,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하루토, 커피 맛있었어. 고마워. 토아야, 일찍 자야 해. 너무 피곤하면 안 돼.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갔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자주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해, 고마워 같은 말도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형부들을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다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언니들과 형부들을 보면서 한국 남자들이 다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편리하고 좋은 나라라는 건 인정하지만 제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언니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부가 전화를 했어요. 사야야,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좋은 사람도 소개해줄게.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소개요? 무슨 소개요? 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볍게 봐. 사야가 한국 문화에 관심 많잖아. 친구 한 명 있는데 일본에도 자주 가고 해서 이야기 잘 통할 거야.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저는 연애나 소개팅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었어요. 형부, 저 그냥 여행 온 거예요. 한국에서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어요. 알아. 그냥 친구로 만나봐. 억지로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나 해. 형부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 가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한식당으로 갔어요. 형부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부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저는 순간 멈춰섰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지안. 단정한 차림에 선한 인상이었어요. 눈빛이 따뜻했고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야 씨 맞죠? 저는 살짝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고 형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지한이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일본에도 자주 가. 일본어도 꽤 잘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일본어 할 줄 아세요? 지한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이요. 예전에 일본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요.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일본에서 일했다고요? 어디서요? 도쿄에서 1년 정도 있었어요.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지안이 편하게 느껴졌어요. 형부가 말한 것처럼 공통점이 많았어요. 일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어요. 사야 씨, 한국 음식은 어때요? 처음엔 좀 매웠는데 이제는 꽤 익숙해졌어요. 특히 떡볶이가 맛있어요.
지한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떡볶이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 소개해 줄게요. 아, 저는 일본에서도 매운 음식 잘 못 먹었는데 한국 오니까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원래 처음 보는 사람과 이렇게 오래 대화를 나누는 스타일이 아닌데 지한과는 이상하게 대화가 잘 통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때쯤 지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야 씨,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 예정이에요? 저는 살짝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원래는 2주 있다가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한국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좀 더 머물까 고민 중이에요. 지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조금 더 있어요. 한국에 좋은 곳이 많아요. 제가 소개해 줄게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끝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언니가 저를 슬쩍 쳐다보며 물었어요. 어때? 지한, 괜찮은 사람이었지? 응, 나쁘진 않았어. 언니가 웃으며 제 어깨를 톡 치며 말했어요. 봐, 한국 남자들 괜찮다니까. 특히 지안 같은 사람은 드물어. 진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지한 나랑 진짜 잘 맞을까?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연애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한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한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저를 편하게 해주던 말들까지요. 이거 좀 이상한데? 저는 원래 사람을 쉽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한과 있으면 기분이 편안했어요. 그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아니야. 난 곧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이건 그냥 잠깐의 감정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다음 날, 지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한 사야 씨, 오늘 시간 어때요? 서울 구경할래요? 네, 좋아요.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뭔가 설레면서도 걱정됐어요. 이거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우리는 한강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지한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야 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강바람이 솔솔 불어 기분이 좋았어요. 와, 여긴 진짜 넓네요. 그렇죠. 서울 사람들은 한강을 정말 좋아해요. 여기서 피크닉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요. 지한은 저를 데리고 한강을 걸었어요.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대화가 참 편했어요. 사야 씨는 한국에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남자들이 다정하다는 거요. 제 대답에 지한이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다정하다고요? 네. 제 형부들도 엄청 다정해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자상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지한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는 말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한도 그런 사람일까? 산책을 하다가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지한은 자연스럽게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사야 씨는 아메리카노, 저는 라떼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제 음료값을 내려 했어요. 제가 제 거 낼게요. 하지만 지한이 손을 내밀며 가로막았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괜찮아요. 저도 같이 내요. 아니야. 내가 초대한 거니까 내가 내야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연인이든 친구든 더치페이가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당연하다는 듯 계산을 했어요. 저도 내고 싶었는데, 그럼 다음에 사야 씨가 커피 사주세요. 그럼 되죠?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굳이 남자가 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걸까? 그때 처음으로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지아는 여전히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일본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 그런데 그때 지안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야 씨,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처음엔 2주만 있으려고 했는데 한국이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더 오래 있어요. 제가 좋은 곳 많이 소개해 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한 번 더 흔들렸어요. 정말 조금만 더 있어 볼까? 하지만 그러면 저는 지안과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 좋아하게 된다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결정의 순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이 편하고, 언니들도 있고, 형부들도 다정해요. 지안과 있으면 즐겁고, 편안하고, 설레요. 하지만 저는 일본에서의 삶도 좋아요. 일본에서의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지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좀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결국 한국에 좀 더 머물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냥 조금 더 있다 가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지안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 처음 만났을 땐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지안과 저는 자주 만나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든 데려가 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챙겨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또 다른 문화 차이를 마주했어요.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쓰고 지안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지안은 저를 보자마자 우산을 살짝 기울였어요. 사야 씨, 여기 가까이 와요. 비 맞잖아요. 그러면서 제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우산 있는데. 그래도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지안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어색했어요. 일본에서는 연인 사이가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서서 우산을 같이 쓰는 일이 드물거든요. 이게 한국 스타일인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황이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창밖에는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지안에게 물었어요. 지안 씨는 일본에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럼요. 일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럼 일본에서 살 수도 있겠네요? 지안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만약 사야 씨가 거기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사야 씨가 어디에 있든 저는 사야 씨가 있는 곳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했어요. 그건 고백이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사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안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사야 씨를 좋아해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안 씨.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야 씨가 한국에서 살든, 일본에서 살든,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사야 씨가 여기서 저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너무 빠른 걸까? 아니면 이게 진짜 운명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나,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지한 씨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신기해서 이렇게 느끼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한국을 선택하면 일본에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모님은 이미 3명의 언니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마저 한국에 남는다고 하면 부모님이 많이 섭섭해하실 게 분명했어요. 그렇다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면 지안을 떠나야 했어요. 무엇이 맞는 선택일까? 며칠 동안 저는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동안 지안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저를 대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안과 한강을 걸으면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안 씨. 네, 사야 씨.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 한국에서 더 살아보고 싶어요. 지안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네.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떠나기엔 아쉬운 것 같아요. 지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잘 생각했어요, 사야 씨. 그 순간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냥 조금 더 한국에서 살아보면 돼.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어요. 그날 이후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안과의 관계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특별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